저 여자들 어때? 형은 앉자마자 우리 근처 테이블에 앉은 여자 2명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10여 년 전 우연히 알게 되었던 친구의 장모가 분명했다. 동시에 좀 전까지 마신 술이 단번에 깨는 기분이었다. 형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들 테이블로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 장모와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일어났다. 그 둘은 형을 따라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당황을 감추며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몰아쳤다. 혹시라도 친구 장모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두려웠다. 호호호. 수줍음이 많은가 봐요. 다행히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조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박정철.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의 장모였다. 정철이 띠동갑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고 자랑하며 장모와도 띠동갑이라던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 장모가 지금 나이트클럽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있다니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온 다른 여자를 파트너 삼아 춤을 추며 분위기를 맞췄다. 형 역시 친구 장모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고 몇 곡 돌고 난 뒤에는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기까지 했다. 형과 친구 장모는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연인처럼 행동했고 그런 모습에 나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형은 눈짓과 턱짓으로 나에게 2차로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가 앞장서자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내 파트너는 내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굴었다. 형이 약속대로 반값을 계산하자 나는 친구 장모를 파트너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 파트너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 당신이 제일 좋았어 라며 나를 칭찬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로지 친구 장모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내 파트너를 다시 만났다. 사실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 장모에 대해 알아내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나는 첫 만남 이야기를 슬쩍 꺼내며 친구 장모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았다. 그녀는 친구 장모와 친하다며 남편과 사별 후 종종 나이트를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이름이 진숙이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자기 혹시 진숙이한테 관심 있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냥. 나는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그녀는 이 나이에 나만 한 여자도 없을걸? 나 놓치고 후회하지 마. 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내 파트너는 2번째 만났을 때 나에게 실토하기를 몇 년 전에 예쁜이 수술을 했다고 실토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숙이가 더 보고 싶어졌다. 경태야, 오늘 뭐해? 퇴근하고 나이트 갈래? 저번 주에도 갔잖아. 또? 야,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그럼 진숙 씨는 벌써 끝난 거야? 이제 끝내야지. 그런 데서 만난 여자는 오래 끌면 꼭 끝이 안 좋더라고. 그럼 진숙 씨 나한테 넘겨줘. 뭐? 그러면 나랑 구멍동서 되는 거야, 임마. 괜찮겠어? 뭐, 어때? 어차피 형이랑 정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잖아. 이 녀석 순진한 척 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놈이네. 암튼 연락처나 넘겨. 대신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진숙 씨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진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에 호박나이트에서 호식형이랑 같이 뵀던 경태라고 합니다.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내 신분을 밝혔다. 어머나,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근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다 하셨어요? 놀란 듯한 그녀의 반응에 나는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순자 씨 때문에요. 상해드릴 게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 순자랑 계속 만났어요? 그녀는 친구와 내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네, 그날 이후 3번이나 만났습니다.
내 말을 듣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그 아이 참 엉큼하네. 그런데 저를 만나려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순자 씨 이야기는 핑계고요. 진숙 여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꼭 한번 따로 뵙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내 의도를 드러냈다. 혹시 흑심 같은 거 품고 전화하신 건 아니죠?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야 영광이죠. 호호호, 참 솔직하시네. 순자한테도 저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예쁘고 인상 좋다는 말은 자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순자에게 경태 씨가 전화했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여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뵐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어때요? 갑작스러운 수락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좋습니다. 저녁 7시에 그곳에서 뵐게요. 호호호, 좋아요. 그럼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는 순간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시려분 늦게 도착한 그녀는 화사하게 차려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나는 얼른 악수를 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한 잔 받으시겠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술을 권했다. 호호, 고마워요. 잔을 받으며 그녀도 나에게 한 잔을 따랐다. 진숙 여사님, 정말 예쁘세요. 내 수작이 시작됐다. 호호호, 싫지 않은 말이네요. 그런데 순자랑 만났다고? 그녀는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네, 3번 만났죠.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분위기 때문이죠. 분위기?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요. 호호호, 참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그녀는 내 말에 크게 웃으며 기분 좋아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귀엽고 통통하신 모습도 좋아요. 웃을 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는 것도요. 그녀는 이미 술기운이 오른 듯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오야, 자기는 말도 참 이쁘게 한다. 그럼 저랑 제대로 만나주시는 거죠? 대신 호식 씨나 순자한테는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비밀로요.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삼켰다. 정철이한테도 비밀로 할게요.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다. 진숙 여사와의 관계는 내가 느끼던 열등감과 공허함을 메워주는 통로 같았다. 사실 나는 친구 정철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철이는 언제나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늘 중위권 성적에 머물렀던 나와 달리 정철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게다가 반반한 외모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초고속 승진까지 해냈다. 심지어 12살 어린 여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질투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이혼 후 실패한 내 삶과 비교되는 정철의 성공이 견디기 힘들었기에 그와 완벽한 가족 관계를 자랑하던 진숙 여사와의 만남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와의 관계는 나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동시에 정철의 완벽한 삶에 틈을 낼 수 있는 작은 복수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38세 돌싱남입니다. 현재는 12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고백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비밀 연애라 아는 사람이 몇 없긴 하지만요. 저는 과거 동갑내기 아내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일찍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지만 년이 지나니 대화와 애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부부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약 7년을 정서적 거리감 속에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내는 바람이 나버렸고 더 늦기 전에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다며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숙은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어요. 점점 그녀가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여자친구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술자리나 모임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술자리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새벽 3시를 넘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생겨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7월에 여자친구가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3명과 같은 방에서 머문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두 따로 방을 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직접 묻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녀와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입니다. 종종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 중에는 기혼자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나이트에 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화의 맥락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밀연애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 활동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녀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제 불안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